워싱턴의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개발 승인 속보가 생방송 중 전해진 겁니다. 그 순간 미국 안보라인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 뒤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체제의 설계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회담에서 트럼프는 스스로 패를 던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동맹의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전미 핵정책 자문위원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핵잠수함은 단지 표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비공개 회의실 안에서 오간 단 한 문장이 미국 그리고 세계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충격의 실체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천장의 조명이 하얗게 내려앉고 기계들이 낮게 웅얼거리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붉은 자막이 스크린 위로 번쩍이며 떠올랐습니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 세 단어가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리사 브라운 앵커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귓속 장치를 가볍게 건드렸고 눈빛이 순간 흔들렸죠. 하지만 곧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프로페셔널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오늘 워싱턴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승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니엘 그레이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에서 20년간 핵정책을 다뤘고 지금은 이 스튜디오에서 국제안보 문제를 해설하고 있죠. 오늘 밤 제 손끝이 차가워진 건 스튜디오 냉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앵커가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위원님, 이 보도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니터 속 붉은 자막이 눈에 들어왔고 스튜디오의 정적이 귓가를 눌렀습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핵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하죠. 마크 로웰 군사 전략 전문가가 옆자리에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백악관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앵커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받은 비공식 정보가 적혀 있었죠. 비공식 합의는 이미 존재합니다. 마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아직 공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충분히 왔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정이 동아시아 안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고 마크의 시선이 제 얼굴을 훑었습니다. 모든 걸 바꿉니다. 한국은 이제 핵추진 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단순히 잠수함에만 머물지 않을 겁니다. 마크가 냉소를 흘렸습니다. 그건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해석이 아닙니다. 이건 수순이죠. 앵커의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귓속 장치를 만지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 것 같았죠.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가 깜빡이며 새로운 화면을 띄웠고 자막이 다시 한번 붉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 해군이 핵연료 자급 체계 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책상 모서리를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천장의 냉기가 목덜미를 타고 내려왔고 모니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빛이 책상을 물들였죠. 앵커의 손가락이 귓속 장치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핵연료 자급 체계라는 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모니터 속 자막을 응시했습니다. 한국 해군 핵연료 자급 검토 착수. 네 단어가 제 시야를 가득 채웠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우라늄 농축입니다. 스스로 핵연료를 만든다는 뜻이죠. 마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건 NPT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미국이 그걸 허용할 리 없어요. 허용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0분 회담에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앵커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담입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스튜디오의 기계음이 귓가를 파고들었고 조명이 눈을 찔렀죠. 제 손은 여전히 책상 모서리를 쥐고 있었습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공식 발표는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90분이 넘게 진행됐죠. 그 시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추측이 아닙니다. 신호를 읽는 겁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은 이번 결정이 사전에 합의된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니터 속 자막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스튜디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비공식 합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합의는 단순히 잠수함 한 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뭡니까? 핵주권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앵커의 손이 책상 위에서 멈췄고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해군 관계자의 브리핑 장면이 흘러나왔습니다. 앵커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식 입장은 필요 없습니다. 행동이 이미 말하고 있으니까요. 마크가 팔짱을 꼈습니다. 그건 지나친 해석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고 입꼬리에는 냉소가 어려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해석이 아닙니다. 패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동맹국에게 더 많은 자율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핵무기든 핵연료든 상관없이 말이죠. 앵커의 귓속 장치에서 또 무언가 신호가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추가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모니터가 새로운 화면을 띄웠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울산 조선소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독자 추진체 실증을 완료했다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언이었죠. 바다의 색이 검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모니터 속 울산 조선소의 야경은 희미한 조명 아래 윤곽만 드러냈고 파도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희미하게 흘러나왔죠. 스튜디오의 정적이 귀를 눌렀습니다. 앵커의 숨소리마저 들릴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자막이 떴습니다. 독자 추진체 실증 완료. 6글자가 하얗게 빛났습니다. 마크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실증 완료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저는 화면 속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조선소의 경납고 희미하게 보이는 원통형 구조물,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싼 기술진들. 모든 게 계산된 장면이었죠. 핵추진 엔진의 작동 테스트를 마쳤다는 뜻입니다. 앵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럼 이미 기술을 확보했다는 건가요? 확보가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냉소를 흘렸죠. 기술 과시일 뿐입니다. 실제 배치까지는 최소 10년은 걸릴 겁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니터 속 영상이 계속 흘러나왔고 화면은 조선소 내부로 전환됐죠. 기술진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스크린에는 복잡한 데이터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앵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데이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숫자들을 읽었습니다. 출력 효율 18%, 냉각 시스템 안정화 완료, 연료봉 수명 예측 25년. 모든 수치가 정확했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가동 데이터입니다. 마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18%라는 수치가 뭡니까? 핵분열 반응의 출력 효율입니다. 일반적인 원자로가 15% 수준인 걸 감안하면
이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귓속 장치를 만지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놀라움이 얼굴에 스쳤죠. 그럼 한국은 이미 미국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겁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니터 속 화면이 다시 바뀌었고 조선소 전경이 펼쳐졌습니다. 밤하늘 아래 거대한 경납고가 희미하게 윤곽을 드러냈죠. 미국 수준이 아닙니다. 독자 노선입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핵 추진 기술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만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 대열에 합류한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반사되며 책상 위를 비췄습니다. 앵커의 메모지가 희미하게 빛났고 마크의 손이 주먹을 쥐었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 해군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게 계획된 수순이라는 듯이 말이죠. 앵커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위원님, 그렇다면 미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튜디오의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미 받아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0분 회담에서 말이죠.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거는 곧 나올 겁니다. 형광등의 색온도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회상 속 백악관 복도는 고요했고 대리석 바닥이 발소리를 삼켰죠. 저는 한 달 전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손끝에 닿았던 봉투의 질감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봉투는 크림색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롭게 접혀 있었고 표면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죠. 저는 그걸 건네받으며 상대방의 눈을 봤습니다. 에너지부 차관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읽어보십시오. 저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나왔고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계획, 주도국 대한민국. 12글자가 또렷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문서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시설 구축 계획, 미국의 기술 자문 제공, IAEA 사찰 협력 체계, 그리고 마지막 문단. 트럼프 대통령 보고 예정.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는 복도에 형광등을 올려다 봤습니다. 하얀 빛이 눈을 찔렀고 공기는 숨막히게 고요했죠. 이건 승인된 겁니까? 차관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왜 저한테 보여주는 겁니까?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내려다봤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비공개 문서 유출 시 법적 책임. 8글자가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이걸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차관보는 그 말을 남기고 복도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저는 혼자 남았죠. 손안의 문서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명확했고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핵 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핵연료 전체 사이클을 통제하려는 거였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문서를 봉투에 다시 넣었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나갔죠.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여전히 울산 조선소의 영상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마크의 시선이 제게 고정되어 있었죠. 네, 괜찮습니다. 앵커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 복도에서 느꼈던 무게가 다시 어깨를 눌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서를 봤을까? 승인했을까? 아니면 그냥 묻혔을까? 한 달 전 일을 떠올렸습니다. 마크가 몸을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악관 내부에서 문서를 봤습니다. 해결료 공급망 계획이었죠. 앵커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였죠. 마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문서는 공식 문서입니까? 비공개 문서였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앵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마크의 손이 책상을 쳤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보고 예정.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명이 스튜디오를 비췄고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었을까? 그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속보 자막이 다시 한번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붉은 테두리가 번쩍이며 스튜디오 전체를 물들였고 모니터의 반사광이 책상 위로 쏟아졌죠. 앵커의 얼굴에 빛이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귓속 장치를 만지며 숨을 멈췄습니다. 추가 속보입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착수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숨이 얕아지는 게 느껴졌고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죠. 이제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백악관 브리핑룸이 펼쳐져 있었고 대변인이 단상에 서 있었죠.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연신 원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한국에게 우라늄 농축 권한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이 아닙니다. 진행 중입니다. 스튜디오의 조명 색감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차가운 백색광이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죠. 저는 양손을 깍지 끼고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NPT 체제가 무너집니다. 한국이 농축 권한을 얻으면 일본도 요구할 겁니다. 그 다음엔 대만, 베트남 모든 나라가 줄을 설 거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일 수 있습니다. 앵커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슨 계산입니까? 동맹국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미국이 부담을 덜 수 있으니까요. 마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건 핵 확산입니다. 확산이 아닙니다. 재편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백악관 대변인이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목소리가 겹쳐졌고 플래시가 터졌죠. 대변인은 손을 들어 정중히 제지했습니다. 앵커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공식 발표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럼 언제쯤입니까? 협정 개정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순간입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게 비공식으로 남을 거예요. 마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뉴스가 났습니다. 비공식이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뉴스는 신호일 뿐입니다. 공식 문서가 나올 때까지는 모든 게 유동적이죠. 앵커의 시선이 제게 고정됐습니다. 위원님은 문서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 달 전 백악관 복도에서 봤던 문서가 떠올랐고 차관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알아야 할 사람은 알아야 합니다. 확신합니다. 스튜디오의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앵커는 카메라를 향했고 마크는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였죠.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 자막이 여전히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론의 착수. 8글자가 화면을 지배했습니다. 앵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은 공식 농축 허가국이 되는 겁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될 겁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마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고 손가락이 책상을 더듬었죠.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핵무장입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줌인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더욱 밝아졌고 저는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침묵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새로운 문서가 떠올랐습니다. 페이지 상단에 대통령 인장이 선명했고 제목이 검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한국 핵연료 공급망 검토 관련 내부 메모 초안 대통령 보고용. 20글자가 모니터를 지배했습니다. 앵커가 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며 문서를 읽어내려갔고 손끝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죠. 카메라가 천천히 화면으로 줌인했습니다. 이 문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문서의 여백에는 손글씨 메모가 빼곡했고 형광펜으로 그어진 밑줄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누군가 꼼꼼히 검토한 흔적이었죠. 백악관 내부에서 유출된 초안입니다. 마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초안이라는 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 아닙니까? 서명 직전 단계로 보입니다. 앵커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문서의 본문이 선명하게 드러났고 첫 문단이 눈에 들어왔죠. 대한민국 정부는 핵연료 자급 체계 구축을 위한 농축시설 건설 계획을 미국 측에 공식 통보하였으며 에너지부 산하 전문가 그룹은 해당 계획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 완료하였음. 저는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스튜디오에 제 목소리만 울렸고 마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듣고 있었죠. 앵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승인한 겁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승인 과정에 있다는 뜻입니다. 완료되진 않았지만 진행 중이죠. 마크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서명이 없으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과 정치적 신호는 다릅니다. 이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신호죠. 스튜디오의 조명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앵커가 귓속 장치를 만지며 눈을 깜빡였고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죠. 지금 파리에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에펠탑이 보였고 프랑스 원자력청 건물 앞에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단상을 향했죠.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이 한국과 핵연료 공동개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크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건 미국을 건너뛴 협약 아닙니까?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청장이 단상에 서 있었고 그의 뒤로 프랑스 국기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청장의 표정은 담담했고 목소리는 침착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게 자율권을 준 순간 한국은 미국 외 다른 국가와도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가 그 첫 사례입니다. 앵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제 미국 승인 없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까? 특정 범위 내에선 그렇습니다. 화면 속에서 프랑스 원자력 청장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핵연료 기술 자립을 전폭 지원할 것입니다. 그의 발언이 자막으로 떴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마크가 낮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자율 농축을 묵인한 셈이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묵인이 아니라 허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을 열었죠. 앵커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움직일까요? 저는 책상 위 메모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엔 국가 이름이 적혀 있었죠. 독일, 영국, 스웨덴. 이미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베를린이었습니다. 독일 외교부 청사가 보였고 대변인이 브리핑을 하고 있었죠. 자막이 떴습니다. 독일 정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 검토 중.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공급망 전체가 재편되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파리의 야경이 다시 나타났고 런던의 국회의 사당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화면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이 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위원님, 미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얼굴을 비췄고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우린 새로운 질서에 적응해야 합니다. 마크가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미국이 독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여러 국가의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고 모든 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스웨덴,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나라들이 표시됐죠. 앵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튜디오의 정적이 깊어졌고 조명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청사의 붉은 벽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대변인이 단상 앞에 섰죠.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손은 연단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긴급 성명. 8글자가 붉게 빛났습니다. 대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자급 시도는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중국이 반발하기 시작했군요.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대변인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고 뒤편의 국기가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죠. 예상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앵커가 물었습니다. 왜 막을 수 없습니까? 이미 프랑스와 독일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중국 혼자서는 흐름을 바꿀 수 없죠. 화면이 전환되며 비엔나가 나타났습니다. IAEA 본부 건물이 보였고 사무총장이 회의실에서 기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죠. 앵커가 자막을 읽었습니다. IAEA 사무총장 발언, 한국 핵연료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 사찰 실시 예정. 저는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IAEA 일정이 적혀 있었고 날짜가 동그라미 쳐져 있었죠. 2주 후였습니다. 사찰은 형식적 절차입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를 마쳤을 겁니다. 마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사찰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발견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화면 속 사무총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었고 뒤편의 직원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죠. 한국은 3년 동안 준비해왔습니다. 기술도 시설도 법적 근거도 모두 갖췄죠. IAEA는 그걸 확인만 할 겁니다.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가 보였고 장관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었죠.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앵커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원고를 펼쳤고 렌즈를 똑바로 바라봤죠.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은 핵연료 자급 체계 구축을 공식 선언합니다. 이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주권적 결정입니다. 자막이 그의 발언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마크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식 선언입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돌릴 필요도 없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향했습니다. 위원님, 이 선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한국 장관이 계속 말하고 있었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스튜디오의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나라의 승인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입니다. 화면이 분할되기 시작했습니다. 왼쪽에는 파리, 오른쪽에는 베를린, 아래쪽에는 런던이 떴죠. 각 도시의 외교부 청사가 동시에 보였고 대변인들이 각자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대변인이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협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독일 대변인이 이어받았습니다. 독일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국 대변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국은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지지합니다. 마크가 책상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럽 전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들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각 나라의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고 대변인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렸죠. 모든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지가 아닙니다. 새로운 동맹 체계입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저를 향하고 있었고 붉은 불빛이 깜빡였죠. 미국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90분 회담에서 말이죠. 화면 하단에 새로운 자막이 떴습니다. 일본 정부 반응, 한국 핵연료 프로그램에 대한 독자 분석 착수. 마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본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고 국회의 사당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동아시아 전체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 서 있습니다. 앵커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여러 나라의 장면들이 계속 교차됐고 자막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됐죠. 세계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통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협력의 시대가 시작됐죠. 스튜디오의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숙였고 앵커는 카메라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화면 속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선이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 종료 신호가 울렸습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천장에 붉은 램프만이 희미하게 남았죠. 카메라 렌즈에서 불빛이 사라졌고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귀를 눌렀습니다. 앵커가 귓속 장치를 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크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크림색 봉투가 그대로 있었고 종이를 꺼내 펼쳤습니다. 핵연료 공급망 다변화 계획, 주도국 대한민국. 문서 하단 여백에 펜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있었죠.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일 뿐. 7글자였습니다. 20년입니다. 에너지부에서 핵정책을 다룬 세월이 그만큼이었죠. 농축시설 사찰 보고서를 검토하고 NPT 조약문을 암기하고 확산 방지 체계를 설계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이 통제한다는 전제 말이죠. 하지만 오늘 밤 그 전제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통제는 합의였고 합의는 언제든 깨질 수 있었죠.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프랑스가 뒤따랐고 독일이 동참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닫히는 소리가 작고 단단하게 울렸죠. 앵커와 마크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로 멀어졌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천장에 붉은 램프만이 깜빡이며 희미한 빛을 뿌렸습니다. 유리창에 제 모습이 반사되어 보였습니다. 피곤한 얼굴, 풀린 넥타이, 구겨진 셔츠. 오늘 밤 저는 그저 관찰자였을 뿐이었습니다. 변화를 막을 수도 주도할 수도 없었죠. 책상 위 펜을 집어들고 메모지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통제의 종말, 협력의 시작. 10글자를 쓰는 동안 손끝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핵 확산을 막고 기술 이전을 통제하고 안보 체계를 유지하는 일. 하지만 질서란 무엇이었을까요? 강자가 정한 규칙이었을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깨지 않았습니다. 다만 규칙을 다시 썼을 뿐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을 쥐어줬고 프랑스가 잉크를 제공했으며 독일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국회의 사당의 돔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저 건물 안에서도 누군가는 오늘 밤의 뉴스를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코트를 걸치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문을 향해 걸었죠. 복도의 형광등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고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습니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경비원만이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채널이었죠. 한국, 프랑스,
독일의 화면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저는 고개만 가볍게 숙이고 건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코트 사이로 파고들었고 거리의 가로등이 인도를 비췄죠.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 속 메모지가 손끝에 닿았죠. 통제의 종말, 협력의 시작. 그게 제가 오늘 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확신들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죠. 세상은 누군가의 설계도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허락받지 않고도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그걸 보여줬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 뒤에는 자급 체계가, 그 뒤에는 새로운 동맹이, 그 뒤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올 것입니다. 저는 모퉁이에 멈춰 섰습니다. 카페에 불빛이 보였고 안에는 각자의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죠. 저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했지만 결국 그저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스튜디오에 앉아 뉴스를 해설할 것입니다. 새로운 속보가 나오고 새로운 질문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답을 찾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